2021년 1회 CBT 기출보건 문제입니다. 2번 황상구리용에게 60A의 전류를 10분간 흘리면 석출되는 그리의 양을 물어보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식은 전기분해에 의한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은 석출량 W는 전기화학당량 K 곱하기 전하량 Q로 나타냈고요. 이때 우리 이 Q는 전류와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각각 대입해보면 이때 K는 전기화학당량은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0.3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60A 그리고 10분인데요. 이땐 단위가 분이지만 여기서의 단위는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1분은 60초잖아요. 그렇다면 10분은 10 곱하기 60초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분 곱하기 6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11.89가 나오고요.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 보러 가시면 CBT 컴퓨터에 계산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번 아래 회로에서 B점의 전위가 100V, 여기가 100V, D점의 전위가 80V일 때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때 우리는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 IBD를 옴의 법칙에 의해서 구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전류를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구해줄 거예요. 자, 먼저 옴의 법칙은 I는 R분의 V, V는 I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는 I는 R분의 V 이번에 사용할 거고요. 전류 분배 법칙은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흐르는 전류를 I,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한다면 I1은 병렬 전체 저항분에 해당하는 저항의 역수 곱하기 전체 전류를 곱해주면 I1이 나오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R1 더하기 R2 그리고 R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두 개일 때는 전체 저항 더하시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저항을 분자에 넣으시면 전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할 거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옴의 법칙에 의해서 IBD 구하겠습니다. IBD는 전체 저항분의 전압인데 이때 저항은 5옴하고 3옴 더하면 되죠. 그리고 전압은 여기가 100V고 여기가 80V면 전위차가 여기 걸리는 전압이니 100에서 80 빼면 8분의 20 나오고요. 이때 대략 2.5A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 I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구해주면 된다고 했죠. 마지막에 전체 저항을 다 더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 말고 반대편에 있는 저항을 분자에 넣고 전체 저항, 여기 IBD인 2.5A를 곱해주면 얘는 일단 7분의 4 곱하기 2.5가 나오고요. 결국 7분의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R1, R2, R3 저항 3개를 직렬 접속했을 때 R1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았어요. 우리 아까는 전류 분배 법칙 했었죠. 저항이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죠. 그렇다면 전압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요. 저항이 병렬이라면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용했던 전류 분배 법칙이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는 요 병렬이니까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했다면 5번에서는 직렬이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 분배 법칙은요. V1을 물어봤어요. R1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전체 전류 곱하기 R1이고요. 이때 I는
전체 저항분에 전체 전압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R1 넣어줄 거고요. 이때 R은 전체 저항은 직렬은 다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되고 전체 전압 V 넣어주고 R1 그리고 얘랑 위치만 조금 바꿔서 식을 정리해 줄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압분배 법칙은 전체 저항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 그리고 전체 전압 넣으면 전압분배 법칙으로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8번 30W 가정용 선풍기에 220V 주파수 60Hz인 전압을 인가했을 때 평균 전압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압을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먼저 순시값, 그리고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이 있었어요. 순시값은 교류 전압과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니까 그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을 순시값이라고 했고요. 순시값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이때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최대값. 그리고 시료값은 같은 저항에 직류와 교류를 각각 흘렸을 때 그 저항에서 열량이 같아지는 순간의 교류값을 시료값이라고 했고요. 이때 이 시료값은 VRMS로 보통 나타내는데 이것을 최대값으로 나타내면 루트 2로 나눈 값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순시값의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주기로 나누었을 때 값이죠. 그래서 얘와 마찬가지로 최대값으로 나타내면 평균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 220V는 어떤 값인가를 봤을 때 보통 교류에서 뭐 220V다, 300V다, 500V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시료값을 이야기합니다. 220V는 시료값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타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타내면 요거 루트 2를 위로 보내면 되니까 루트 2 VRMS가 되겠네요. 자, 요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0.9 VRMS가 됩니다. 그래서 0.9 곱하기 220 하면 요 식이 나오고요. 0.9 곱하기 220은 198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 정전 용량 50 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에 220V 60Hz의 사인파 전압을 가했을 때의 전류를 물어보았습니다. 교류에서 전류는 보통 임피던스분의 전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상을 생각하지 않고 크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리액턴스분의 V를 넣어줄 거고요. 이때 이 리액턴스는 정전 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량성 리액턴스겠죠. 그래서 I는 XC분의 V 넣어줄 거고요. 이때 이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이때 이 오메가 C분의 1은 2파이 F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식 정리하면 2파이 FC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대입해보면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60, 정전 용량이 50 마이크로패럿인데 이때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수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은 200V.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3.77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보러 가면 계산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1번 컨덕턴스 2모와 3모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값을 물어보았는데요. 컨덕턴스는 직렬일 때, 병렬일 때 이렇게 있으면 저항과 다르게 직렬이면 저항이 병렬처럼 구하면 됐었죠. 그래서 전체 컨덕턴스는 이렇게 나타냈었고 병렬일 때는 오히려 저항의 직렬처럼 구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 컨덕턴스는 그냥 더해주면 됐었죠. 문제에서는 병렬이라고 했으니까 2모와 3모를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더하면 5가 나오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14번. 두 코일이 있을 때 한 코일의 매초 전류가 100A의 비율로 변할 때 다른 코일에 60V의 기전력이 발생하였다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를 물어보았는데요. 우리 상호 유도 전압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시간당 전류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요거 책에는 이렇게 델타로 나타냈어요. 혹시 미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류의 변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는 모르겠고 시간당 매초 전류가 100A래요. 그럼 1초당 100A가 변한 거네요. 그리고 60V의 기전력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얘는 60이에요. 그렇다면 M은 요 100을 왼쪽으로 넘기면 100분의 60이 되겠죠? 얘는 0.62 됩니다. 단위는 헨리예요. 정답 3번입니다. 23번. 동계 속도가 30rps인 교류발전기 기전력의 주파수가 60Hz가 되려면 극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우리 동계 속도는 ns는 p분의 120f, 단위는 rpm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rate per minute로 분당 회전 속도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초당 회전 속도겠죠. 그럼 이 rpm을 rps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p분의 2f가 되고요. 이때 동기 속도는 이렇게 소문자 n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때의 극수를 물어보았으니까 이때 p는 ns분의 2f고요. ns는 30, 주파수는 60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4가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5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먼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파, 크, 주, 위였죠. 파형이 같아야 되고요. 크기가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위상차가 생겼대요. 이렇게 위상차가 생기면 이 위상차에 의한 무엇이 생길까요? 전위차가 생겨요. 위상차에 의한 전위차가 생기고요. 이 전위차가 생기니까 서로 같아지려는 동기화력이 생기게 되고 전위차가 있다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효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동기화력이 생겨서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합니다. 27번. 부홀츠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먼저 부홀츠 계전기는 변압기에서 사용하는데요. 변압기에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콘서베이터가 있었죠. 그리고 부홀츠 계전기는 요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부홀츠 계전기는 여기서 절연유가 여기 원래 절연유가 채워져 있죠. 변압기에. 절연유가 온도 상승하면 이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검출해서 경보하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하는 계전기로 사용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30번. 델타 전선 연결 변압기의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서 V 결선으로 공급한대요.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고정되어서 끊어져도 다 전류가 흐를 수 있어서 V 결선으로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V 전선 연결로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전 전력에 대해서 몇 %인가 해서 출력비를 물어봤어요. 자, 출력비는 우리 전에는 세대 이용했었죠.
그래서 3P1인데 이때 이 두 대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루트 3P1이고요. 그래서 이때 57.7%가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4번 직류전동기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를 물어봤어요. 이때 토크는 우리 회전력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이때 직류전동기의 토크 T는요. 0.975 곱하기 회전속도분의 출력이었어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계산해 보면 N은 1800이었고요. 출력은 50, 킬로니까 10의 3승이었어요. 이거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27 정도가 나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5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파이프 커터라고 되어 있죠. 커터는 당연히 자르는 거고 파이프를 자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스터는 뭐냐? 오스터는 금속관 끝에 나사를 내는 공구예요. 이렇게 로크너트나 링 리드셔 이런 거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나사를 내는 공구를 오스터라고 하고요. 2번 노가우 펀치는 금속관의 배관을 변경하거나 캐비닛에 구멍을 넓히기 위한 공구를 노가우 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파이프 렌치는 스패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뭐 엘보를 조이거나 풀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47번 애자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전압이 220V이면 전선과 조영제의 간격은 2.5cm 이상이어야 된다. 자, 여기 옆에 규정하고 같이 볼게요. 220V면 400V 이하죠. 이때 전선과 조영제 간격은 2.5cm 이상 맞고요. 2번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일 때 전선 상호 간격은 6cm 이상입니다. 이거 맞고요. 전압과 상관없죠. 자, 3번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일 때 전선과 조영제의 간격은 2.5cm 이상. 이거 맞죠? 4번 전선을 조영제의 옆면을 따라 붙일 경우 전선 지집전 간의 거리는 3cm 이하여야 된다? 아닙니다. 여기 지집전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의 윗면 및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2m 이하여야 되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선의 접속법은 보면 요건 다 트위스트 접속법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것은 직선 접속이었고요. 중간에 이렇게 껴서 접속하는 건 분기 접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52번 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레일 변상의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철도 및 계단을 횡단하는 경우 저압이니까 6.5m가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57번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렸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과전류 계전기겠죠. 전류가 과하게 흘렀다 해서 과전류 계전기고요. 과전압 계전기는 일정 값 이상의 전압, 그리고 부족전압 계전기는 일정 값 이하의 전압이고요. 비율 차동은 전류 차이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었을 때 계전기가 동작하는 계전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